사기치는 사람은 그 재료들, 근거들, 즉 떡밥들만 뿌려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결정은 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한 거죠. 텔콘이 그렇다라는 말은 아닌데 그냥 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판단하고 내린 결정이 누가 밑그림을 그려준 조건 하에서 이게 결정을 내렸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소설가 DC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게 됐네요. 사실은 좀 나중에 썰을 풀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벤트가 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주제로 잡아가지고 썰을 풀려고 했는데 지금 타이밍에 썰을 안 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지금 타이밍에 좀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텔콘 RF 제약에 대한 썰을 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HLB에 대해서 썰을 풀고 오늘은 텔콘 RF 제약에 대해서 썰을 풀 예정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연달아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썰을 푸는 셈이네요.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썰을 풀 계획이 없었는데 좀 급하게 썰을 푸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마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덜 익은 열매를 서둘러 수확한 느낌이랄까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이제부터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2018년 5월 4일 주주총회를 거쳐가지고 텔콘이라는 이름에서 텔콘 RF 제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탈바꿈했거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RF에서 광 케이블, 커넥터 등의 통신 관련 장비 사업을 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제약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제약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회사가. 사실 텔콘이라는 이름이었을 때는 가뜩이나 종목이 이제 통신 장비 쪽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신규로 제약 쪽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잘 안 됐을 겁니다. 홍보를 해야 투자를 유치하고 그때가 한창 바이오 버프를 받았을 때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텔콘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된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은 코스닥 적자 기업이 이제 주식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잘 쓰는 아주 그런 생존 방법이었거든요.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유중하고 여튼간에 이제 적어도 이 회사가 뭐 한다고 이제 투자가들한테는 이제 좀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이름을 바꾸는 이벤트를 함으로써 이제 요거를 이제 공표 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이름을 바꾸면 뭔가 회사가 새로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뭔가 회사가 심기일전해 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여튼 이름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제 텔콘의 재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텔콘과의 저의 좀 질긴 악연을 좀 설명할까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텔콘 재료를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때는 2017년 여름 이후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종목이 그렇듯 17년 8월, 9월부터 바이오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엄청난 슈팅들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때는 바이오 종목 아무거나 사가지고 덮어놓고 봐도 이제 돈 벌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제 지인이 텔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식 종목을 알게 되는 아주 흔한 계기죠, 지인 속에는. 그때 당시 제 지인이 했던 말이 이 종목이 하는 업종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엄청난 거래량과 엄청난 슈팅을 보여준다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제 뇌리에 남아있네요. 그때 제가 지인의 말을 안 들었다라면 제가 이제 텔콘, 저는 보통 이제 딸콘이라고 부르는데요. 여튼간에 이 종목과의 악연은 시작되지도 않았겠죠. 여튼 그런데 누가 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저도 이 종목에 대한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아니, 통신장비 종목이라고 하는데 별다른 공시는 없는데 찌라시는 제약 관련 찌라시를 뿌리고 있어요, 이 종목이. 근데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아, 이건 진짜 보통 작전 개잡주가 아니구나. 자기 주 종목도 아닌 다른 전혀 상관없는 걸 찌라시를 내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2017년 6월 16일 고가 8,710원 찍고 2017년 9월 11일 저가 3,850원 찍은 다음에 거의 3분의 1 토막 비슷하게 났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동은 쳤는데 그 다음부터 진짜 미친 듯한 상승과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17년 12월 7일에 19,450원을 찍어버립니다. 거의 뭐 저가 대비 5배에서 6배 찍어버린 거죠. 거의 한 3달? 거의 3달 만에 찍었네요. 그때는 큰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그 급등이 나오기 전에 뭐 최대 주주 변경되고 임원 주요 주주 지분 변동되고 사회이사 해임, 신규 선임 등 뭐 지분 관련된 선작업이 정말 엄청나게 진행됐더군요. 아, 이걸 보니까 또 느낌이 또 쎄하네요. 이런 종목들 제 영상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작전 개잡주들. 여튼간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 텔콤 및 관련사들 지분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좀 더러워요. 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여튼 종목의 건강 정도를 떠나서 일단 슈팅이 나왔으니까 또 제 손가락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바쁘게 움직입니다. 왜냐면 단타를 쳐야 되니까요. 저번 영상의 HLB 단타보다도 솔직히 좀 더 못 먹은 것 같네요. 반찬도 고기 반찬은 못 사고 거의 뭐 나물 종류 살 수 있을 정도의 반찬값만 벌었죠. 저번 HLB 때랑 비슷하게 그냥 엉덩이 무겁게 있었으면 좀 더 먹었겠지만 뭐 이것도 뭐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저는 당시 이제 뭘 보냐면 그때 당시에 텔콘 세력의 파워를 이제 봅니다. 저번 시간에 HLB 얘기했을 때 제가 HLB는 매수매도 이제 창이 얇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 이제 주체 세력이죠. 이제 맘만 먹으면 이제 위던 아래던 쉽게 움직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텔코는 완전 반대예요. 시총은 HLB나 신라젠 등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작은 편에 속하는데 그 주식 수는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사실 이제 재무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의 반증이죠. 그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유증, 사채 발행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계속 찍어낸 거예요. 이런 거의 결론이 뭐냐? 즉 이제 종목 자체가 이제 무겁다는 얘기거든요. 그 특히 단타나 개미들은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 그 매물벽에 막 물량 자기 주식들을 막 엄청 쌓아놓을 수도 있다라는 뭐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때 2017년 9월에서 12월 갈 때에 그 신고가를 뚫고 가니까 그래도 뭐 물린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매물대가 별로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매물대가 기본 호가당 10만 주가 기본이었어요. 거의 뭐 만리장성이 눈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그냥 호가창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 텔콘 세력이 그걸 뚫어버립니다. 진짜 보고 있는데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냥 냅다 뚫어버려요. 뭐 제 눈이 호가창을 못 따라간다고 해야 하나요? 뭐 엄청 빠르고 막 그 매수량도 엄청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 아, 이 종목 좀 판돈이 좀 큰 작전판이구나. 아, 냄새가 강하게 난다? 막 요런 거를 이제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제 텔콘 단타를 다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텔콘의 재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텔콘은 그 자체 통신 장비 판매보다는 이제 제약 관련 지분 장사가 오히려 더 메인으로 보이고 그 회사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텔콘의 최대 주주로 이제 텔콘 홀딩스에서 이제 한일진공 갔다가 이제 이어서 이제 엠마우스. 그 뭐 사실 최대 주주가 누가 됐냐가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계속 지분 가지고 이제 뭔가 한다라는 이제 뭐 장난질을 한다는 게 이제 여기서 중요 포인트죠. 그리고는 이제 엔달이라는 이름의 이제 SCD 치료제, 이제 겸상적혈구 빈혈증 관련 이제 신약의 이제 원료 공급권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식의 내용을 골자로 한 찌라시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재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텔콘을 투자하기로 결심한 분들이 모두 이 재료 때문에 시작을 하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바로 이제 비보존의 최대 주주로서의 입지입니다. 한때 텔콘의 공동 대표였던 이땡현 대표는 그 비보존 대표 시절에 이제 텔콘이라는 기업과 이제 컨택해가지고 이제 모종의 거래를 통화시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텔콘이 비보존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텔콘 관련사들 뭐 KPM 테크, 뭐 에스텍 파마 등도 이제 비보존 지분을 보유하게 되죠. 이때쯤에 이제 회사가 이제 텔콘이 이제 물갈이 비슷하게 좀 정리가 됩니다. 그 비보존, 뭐 엠마우스가 그 판에 끼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회사의 컬러를 가지게 됐다고나 할까요? 뭐 말은 많지만 뭐 엠마우스가 뭐 텔콘의 지분을 갖게 된 경위, 즉 텔콘에 투자하게 된 것은 순전히 이제 비보존의 이제 오피란제닌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인 VVZ-149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제 주주들 사이에서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해당 약의 시장도 크고 뭐 임상 성공 시 이제 시장에 나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판에서 이제 눈치가 좀 빠른 그 개미님들이 이제 시외 종목인 이제 비보존을 거래하기보다는 이제 최대 주주인 텔콘에 예전부터 계속 기웃기웃대게 됩니다. 뭐 지금 현재는 아니죠. 현재는 케이오틱 시장에 이제 비보존이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텔콘에 많이 집중을 했었죠. 그럼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뭔가 지분관계부터 약의 효능, 뭔가 성공만 하면 그 뭔가 장밋빛 미래를 만들어줄 것 같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정리해서 들려주면 뭐 100이면 100명 다 투자할 겁니다. 말만 들으면 성공만 하면 진짜 대박 같거든요. 뭐 이 종목이 사기다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닌데, 그 사기라는 게 잠깐 딴 얘기예요. 잠깐 딴 얘기인데, 사기라는 게 그 사기를 치는 상대방이 똑똑하고 당하는 사람이 무식해서 말로 속여가지고 이제 그런 저차원적인 사기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하는 사기의 종류가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하게 하여서 그 생각이 맞다라고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게 하여서 치는 사기가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생각 때문에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그 재료들, 근거들, 즉 떡밥들만 뿌려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결정은 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한 거죠. 텔콘이 그렇다라는 말은 아닌데, 그냥 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판단하고 내린 결정이 누가 밑그림을 그려준 조건 하에서 이게 결정 내렸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여튼간에 지금까지는 개소리였고, 뭐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저도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텔콘의 장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제 투자 비중이 제일 큰 것이 이제 1순위가 신라젠이었고 2순위가 이 텔콘이었는데요. 이렇게 2017년 12월 6일부터 분할 매수로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텔콘과의 질긴 악연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게. 뭐 그렇긴 한데, 뭐 이제 본격적인 매수부터 뭐 그간에 있었던 텔콘에서 여러 사건들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까지죠, 정말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겪은 작전 개잡주 중에 뭐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자부하는 종목인데요. 그 상세 내용은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이 이걸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들 판단이십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